안녕하십니까. 조재팔입니다. 오늘은 상가를 투자할 때 어떤 상가가 좋은가, 그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. 요 물건을 보면 상가가 101호, 102호 두 개가 나왔습니다. 둘 중에 어떤 것을 사야 되나? 하나는 요 102호는 공실입니다. 공실. 점포가 비어져 있으니 명도도 수월합니다. 그리고 101호는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식당을 낙찰받습니다. 제가 그날 바빠서 우리 제자를 시켜서 낙찰을 받게 됩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101호와 102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요 101호는 식당 영업을 하고 있고 102호는 공실이다. 여기 보시면 자, 이와 같이 101호는 식당 영업을 하고 있고 102호는 공실입니다. 입찰하기 전에 답사를 한번 해야죠. 제가 입찰하기 한 사나흘 전에 답사를 갔습니다. 점심시간인데 손님이 바글바글합니다. 순댓국밥을 팔고 있는데 아주 맛이 있습니다. 맛이 있어서 그런지 손님이 바글바글합니다. 요 밖에까지, 요 테라스까지 테이블 갖다 놓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당시 순댓국밥을 한 5,000원 받았던 것 같아요. 손님이 한 30명. 또 저녁 손님도 좀 있겠죠. 술 손님들도 있을 겁니다. 대충 봐도 하루 매출이 100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. 월로 환산하면 한 3천만원. 그런데 여기에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은 보증금 2천만원에 월 40만원. 굉장히 저렴합니다. 여기 상권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 음식점 사장님이 손맛이 있어서 부부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. 약간 나이도 좀 드신 부부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손맛이 있더라. 그래서 손님이 바글바글합니다. 보통 식당을 하게 되면 권리금도 줘야 되죠. 그런데 요 점포는 신축 건물이라서 권리금도 없고 또 신규로 하게 되면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겠죠. 간판 달고 주방 넣고 시설하고 그러면 몇 천만 원은 들어갑니다. 자, 이쯤 되면 이 임차인 식당 주인은 이사를 못 가죠. 자리를 옮기지 못합니다. 이 임차인은 이 물건을 꼭 받아야 된다. 장사 개업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다른 데 가서 장사하면 힘들죠. 또 그만큼 돈이 들어가고. 그러므로 이 임차인은 반드시 입찰에 참가한다. 자, 2명이 입찰을 했습니다. 2명. 제가 9,138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. 물론 2등은 당연히 이 식당 주인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. 식당 주인이 바빠서 법정에 못 오고 대리인을 내세워서 입찰을 했다. 자, 낙찰을 받고 다시 식당으로 갔습니다. 가서 점심을 먹습니다. 근데 점심을 먹는데 한쪽 귀퉁이에 입찰을 했던 사람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. 2등 한 사람이죠. 그때 이 식당 주인이 입찰한 것을 알았습니다. 가서 순댓국을 시키는데 낙찰자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. 혹시라도 낙찰자라고 얘기했다가 순댓국에다 침 뱉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낙찰자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순댓국을 시켰습니다. 그런데 눈치가 낙찰자인 걸 아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밥을 먹고 일로 와보라고 해서 앉아서 대화를 했습니다. 여기서 장사를 계속 할 것인지 나갈 건지 물어봤습니다. 그랬더니 장사를 계속 하고 싶다. 그러면 장사를 계속 해라. 그리고 월세 40만원은 너무 싸니까 월세는 한 100만원을 달라. 보증금 2천만 원은 배당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. 보증금은 2천만 원은 다시 회수하면 되고 월세 100만 원이다. 괜찮죠?
그 당시 9,138만 원에 낙찰 받고 대출을 90% 받은 것 같습니다. 9천이면 998, 8천만 원 대출을 받았죠. 8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 2천 회수하고, 그러면 돈이 들어간 게 없죠. 오히려 돈이 돌아 나왔습니다. 그리고 월세는 100만 원 받아서 이자 내고, 뭐 8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그때 뭐 한 달에 한 40, 50만 원, 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뭐 100만 원 받아서 이자 주고도 남습니다. 자, 그렇게 대충 합의를 보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. 집으로 갔다가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제 명의도 아니고 우리 제자 이름으로 낙찰받았고, 그래서 이건 처분을 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순대국밥집 주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. 월세 100만 원 주노니 이걸 사가라. 큰 돈도 들 필요도 없다. 대출 인수하고 보증금 상계하면 큰 돈 들지 않는다. 그리고 월세 100만 원 주는 것보다 이자 주는 게 싸게 먹힌다.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요. 그래서 이 상가는 순대국밥집 주인에게 되팔게 됩니다. 물론 큰 돈은 안 됩니다. 조금 받고 경비 좀 받고 넘겨주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식당을 하고 있는 이런 물건들이 괜찮다. 예를 들어서 여기 2번 물건은 102호죠. 102호는 공실입니다. 공실. 제가 9월 달에 9,138만 원에 낙찰을 받을 때 이 물건은 유찰이 되었습니다. 유찰이 되었고, 그 다음 기일에 6,400만 원. 요때 이 물건도 제가 입찰을 했습니다. 혹시나 순대국밥집 주인이 요 옆으로 이사가면 안 되죠. 큰일 나죠. 이씨 더러워서 안 산다 그러고 여기로 이사가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. 그래서 요거를 입찰을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요 순대국밥집 주인이 낙찰을 받았습니다. 전 가격을 썼죠. 6,400인데 8천만 원. 그래서 왜 낙찰을 받았냐고 물어봤습니다. 물어봤더니 장사가 잘 돼서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럽니다. 여하튼 잘 됐죠. 자, 이거 보면 요거는 101호, 102호. 여기는 순대국밥집을 하고 있고, 요거는 공실이다. 요게 낫다는 겁니다. 요게. 그런데 요 주의할 점은 요 순대국밥집을 간판은 걸어놓고 장사가 안 된다. 파리만 날린다. 손님도 없다. 주인도 맨날 한 게임 바둑이나 두고 고수톱이나 치고, 그러면 이거 사면 안 됩니다. 답사를 했는데 장사가 잘 된다. 그럴 때 요놈을 선택하라는 것이지, 아니 이 손님 없어갖고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상가라면 당연히 공실 있는 요걸 사야죠. 싼 걸. 제 얘기는 요게 좀 장사가 잘 되고 그러면 좀 높게 써도 상관없다. 그리고 공실은 좀 저렴하게 입찰해야 된다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점포가 쫄쫄하게 나와 있다. 그 중에 공실이 몇 개 있고, 그리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가 있다. 근데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가 장사가 잘 된다. 잘 되면 그걸 사라는 얘기예요. 그걸 사서 거기 있는 임차인에게 팔든지, 임차인에게 세를 주든지. 왜 그러냐 하면,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꽤 들어가잖아요. 그죠? 시설비도 들어가고,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사를 가지 못한다. 그러면 그분에게 다시 임대를 주든가, 아니면 저렴한 가격에 매각을 하든가,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. 자,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